최근 전 세계를 강타했던 코로나19 바이러스, 지금 요즘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많은 분들이 알 수 있었던 것처럼 전염병의 확산은 국경을 초월하기 때문에 이런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나라 간의 강력한 공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국제사회가 하나 돼서 보건 위기를 대비하기 위해 지난 3월 경주에서 에이펙 보건실무그룹 회의가 열렸는데요. 보건복지부 최준호 국제협력관과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저희가 오늘 대담 이어가기 전에 대통령실에 브리핑이 있습니다. 한번 보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네, 강효정 대변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G7 정상회의를 통해 다자 외교에 성공적으로 대비했습니다. 또한 각국 정상들과 견고한 파트너십에 대한 공감대를 서로 확인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 카나나스키스를 찾은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전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가난했던 어린 시절의 어려움과 정치적인 압박을 이겨내고 결국 승리했다는 두 사람의 공통점을 언급하면서 룰라 대통령과 교감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소년공 시절 프레스기에 눌려 팔을 다친 일화를 말하자 룰라 대통령은 자신의 경험도 이야기하며 몇 살 때 일이냐며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룰라 대통령은 브라질이 의장국인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 이재명 대통령을 초청하며 기후위기 극복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기후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면서 룰라 대통령의 초청에 감사를 표하고 가능하면 참석해 보도록 해보겠다 답했습니다. 룰라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자리를 일어서며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국민들이 뽑아준 이유를 잊지 않는다면 성공한 대통령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어 구테레스 유엔 사무총장과 약식회동을 이어갔습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유엔의 도움을 받아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구테레스 유엔 사무총장은 어제 만찬 후 이 대통령을 다시 만난 것에 반가움을 표하고 세계 평화와 안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서로 협력해 나가자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2.3 계엄과 탄핵 등 한국의 민주주의 회복력을 언급하자 구테레스 사무총장은 9월에 열릴 유엔 총회에서 이 대통령이 한국의 민주주의 회복에 관한 이야기를 직접 들려주면 좋겠다 제안했습니다. 또한 한국이 앞으로 아시아와 아프리카 등 신흥 국가에서 매우 주도적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된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세계 평화를 위해 유엔이 할 일이 많다면서 과거 한국이 받은 도움을 국제사회에 돌려줄 수 있는 역할을 고민하겠다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클라우디오 세인바움 파르도 멕시코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이 대통령이 세인바움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 비결에 대해 묻자 세인바움 대통령은 일주일에 3, 4일은 직접 시민을 찾아가 대화하고 야당과의 토론도 이어간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깊은 관심을 표했습니다. 한편 이 대통령은 멕시코와 미국의 관세 협상이 어떤 식으로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접경 국가로서 질문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세인바움 대통령을 향해 기회가 된다면 에이펙 계기에 한국을 방문해 줄 것을 제안했고 세인바움 대통령은 멕시코에 한국의 기아 공장이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한국과의 경제협력을 더 강화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비췄습니다. 다음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인도 나렌드라 모디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모디 총리와 이재명 대통령은 두 사람 모두 어려운 계층에서 태어나 각 나라의 지도자가 되었다며 공감대를 나눴습니다. 모디 총리는 25년 전 한국을 방문했던 기억을 전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인도 영화를 매우 좋아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방위산업 분야와 문화협력에서 두 국가가 서로의 경험을 나누자고 제안했습니다. 모디 총리는 2000년 전 가해의 김수로 왕과 혼인한 인도 아우타야 출신 허와옹 공주와 그의 성씨인 김해 허씨를 언급하면서 한국에 대한 깊은 애정을 전했습니다. 이번 G7 정상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각국 정상들의 생애와 정치적 이력, 국정 철학에 대한 사전 지식을 바탕으로 모든 정상들과 무리 없이 편안한 대화를 이끌었고 특유의 유머를 곁들이며 친밀감을 높였습니다. 또한 각각의 국가들과 긴밀하게 연결된 특별한 조건들에 대해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어 산업적 측면에서도 대한민국의 각국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는 특별한 기술과 능력에 대해 놓치지 않고 언급했습니다. 국익과 관계된 문제를 능숙하고 매끄럽게 제안함으로써 각국 정상들에게 한국의 새 지도자를 특별하게 각인시키는 훌륭한 외교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이번 G7 정상회의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총 9개국 정상들과 한개 국제기구 수장을 만나면서 서로 간의 신뢰를 다지며 무너진 정상외교를 복원했음을 알렸습니다. 앞으로도 이재명 정부는 적극적인 국제협력을 바탕으로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실용외교의 새로운 길을 열겠습니다. 네, 이상 브리핑 마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지금까지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의 브리핑 함께 보셨습니다. 자, 저희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자, 임 작가님, 조금 전에 G7 정상회의 관련 브리핑 함께 보셨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오는 10월에 에이펙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굉장히 큰 회의고요. 이에 앞서서 여러 가지 회의들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난 3월이었죠? 에이펙 보건 실무그룹 회의가 열렸습니다. 어떤 배경에서 진행이 됐나요? 예, 금년도 에이펙 정상회의에 발맞춰서요. 올해 보건복지부는 두 차례의 그 보건 실무그룹 회의를 개최하고 또 보건과 경제 고위급 회의를 9월에 이제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그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보건 협력을 주도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 3월 경제에서 개최된 실무그룹 회의는요, 그 지속 가능한 내일을 위한 그 모든 사람의 건강 보장을 주제로 개최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실무회의에서 각 그 회원 경제들이 그 감염병 대응 그리고 디지털 헬스, 고령화 대응까지 다양한 보건 이슈를 논의하였고요. 해당 회의는 사실은 에이펙 정상회의로 이어지는 논의의 출발점이자 한국의 국제보건 리더십을 보여주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그 실무그룹 회의나 그 고위급 회의가요, 단순한 회의 개최를 넘어서 실질적인 에이펙 회원 경제들 간의 정책 협력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할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네. 이번 회의에서 미국과 일본 등 18개 회원 경제대표단과 약 180여 명이 좀 참여를 했는데 아무래도 세계적으로 모였다 보니까 관련 보건 이슈들이 화두가 됐을 것 같습니다. 의제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예, 이번 그 3월에 개최된 실무회의는 18개 그 회원 경제대표단하고 보건 전문가, 기업 관계자 180여 명이 참석한 성대한 행사였는데요. 다양한 의제를 논의했습니다. 주요 논의 의제로는 첫째로 보편적 건강 보장을 위한 디지털 헬스, 그리고 모두 공유되는 문제인 고령화와 저출산 대응, 그리고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 그리고 생애주기 예방 접종 등이 있었고요. 또한 팬데믹 그 대응을 주제로 그 질병관리청이 이제 정책 대화 행사를 개최해서 각 회원 경제들의 보건위기 대응 역량을 공유했습니다. 이번 회의를 통해서는 그 에이펙 회원 경제들 간의 그 보건 정책 방향도 공유하고요. 그리고 회원 경제들 간의 협력 가능성도 도출했습니다. 그리고 보건 분야의 지속 가능한 협력, 그리고 형평성, 포용성 강화를 위해서 국제적 공감대 형성에도 큰 진전이 있었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코로나19를 기억하실 텐데요.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국경을 넘나드는 그런 전염병, 감염병이기 때문에 국가 간의 그런 공조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아마 많은 분들을 하실 것 같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도 코비드 이후에 또 새로운 미래 감염병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서 사전 대응 어떻게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나요? 예, 그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이제 코비드 그 상황을 거치면서 이런 팬데믹이라는 게 어떤 한 국가 또 이제 한 지역으로만 이렇게 국한되지 않는 그런 문제에 다 공감대를 가졌기 때문에요. 이번 회의에서는 뭐 인플루엔자라든가 이런 팬데믹 대비를 위해 그 효과적인 감염병을 조기에 감지하고 그런 정보들이 공유되고 또 백신 치료제 개발 가속화, 그리고 그런 백신 치료제를 어떻게 공급망 이상 없이 할 수 있는지 그런 연구 개발 협력 등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에이펙 회원 경제들이요, 최근에 이제 각광받는 인공지능 그리고 빅데이터와 같은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실시간 감시,
시스템 구축하고 또 이러한 조기 경보 체계의 중요성에도 공감했고요. 한국은 그 AI 기반의 조기 탐지라든가 감시 플랫폼 구축 그리고 백신 개발 및 원헬스 접근을 위한 그 부처 간 협업 사례 등을 공유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논의를 통해서 그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감시 체계를 구축하고요. 또 백신 개발을 위한 R&D 투자 그리고 각 회원 경제들 간의 정보 공유 그리고 민관 협력 강화 등 기술에 기반한 팬데믹 대응 전략에 대해서요. 그 에이펙 회원 경제 간의 공감대를 형성했고 향후 글로벌 보건 안보 체계 강화를 위한 협력 방향을 구체화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네. 결국 AI를 통한 기술적인 부분, 또 R&D, 백신 이런 부분들이 많이 논의가 됐군요. 예, 네. 예. 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는 감염병이 발생을 하면 그게 한 국가나 사회만의 책임이 아니라 이제 글로벌적으로 이거를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 관련 협력 방안들이 좀 논의가 됐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예, 말씀하셨듯이 이 코로나 경험은 결국 감염병 위기가 하나의 국가 지역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그런 공감대를 형성했던 거고요. 이번 에이펙 그 보건그룹 회의에서도 각 회원 경제들 간에 감염병을 어떻게 공동 대응할 것인가 그런 공동 체계 마련 필요성이 강조됐습니다. 이에 따라 그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응할까 그리고 국가 간 정보 공유와 정책은 어떻게 협력할 것인지 그리고 이런 협력 네트워크 구축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그런 인식도 확인했고요. 특히 팬데믹 대비하는 역량 강화를 위해서 각 회원 경제들이 비상 운영 체계를 어떻게 운영할 건지 그리고 국가 공중보건, 한국의 경우 이제 질병관리청이 되겠는데요. 네. 그런 걸 어떻게 만들어내고 그 기관들이 어떻게 역량 강화를 할 건지 그런 거를 그 아태 지역 그런 회원 경제들 간의 그런 공중보건 위기를 어떻게 공동 대응할 건지 그러한 그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고 또 논의되는 그런 기회였습니다. 아,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공중보건 위기를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 어떻게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떤 예. 논의들이 이루어졌나요? 최근에 이제 이례적인 그런 팬데믹 상황에서는요, 각 국가들의 큰 도전 과제 중에 하나가 어떻게 각 그 회원 경제들이 그 국가 공중보건 기관을 만들어내고 또 그거를 어떻게 잘 효율적으로 역할을 할 건지에 대한 그런 문제의식이 있었습니다. 예.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질병관리청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었는데요. 특히 팬데믹 기간을 거치면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뭐 싱가포르라든가 일본 그리고 최근에는 호주 그리고 아세안 차원의 공중보건 위기센터가 만들어지는 등 한국의 이런 질병관리청 사례와 같은 네. 그런 이제 그 중앙정부 기관을 구축하는 노력이 있었고요.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 질병관리청이 에이펙 보건실무그룹 회의에서요. 그 국가 공중보건기관을 어떻게 역량 강화할 건지 그런 걸 주제로 그 정책 대화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각 회원 경제들 간의 공중보건 체계를 한번 점검해 보고요. 그런 회원 경제들의 공중보건 기관들이 어떻게 역량 강화를 할 건지 그런 경험도 공유하고 그리고 앞으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공중보건 위기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역량 강화 협력을 할 건지 그런 좀 논의가 있었던 중요한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러니까 각 나라의 공중보건기관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네. 이 부분에 많은 논의가 있었군요. 예. 이번에도 의제로 나왔던 디지털 헬스케어 부분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요새 고령화 사회로 좀 접어들면서 당뇨 같은 만성 질환을 앓는 분들이 많은데 이걸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으로 또 디지털 헬스케어가 떠오르고 있는데 관련 논의는 어떻게 진행이 됐나요? 예, 팬데믹 대비 대응도 중요하겠지만은 결국 에이펙 회원 경제들이 공유하고 있는 문제는 그런 고령화 네. 그리고 고령화에 따른 그 만성 질환을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굉장히 큰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회원 경제들은요, 그 디지털 기술 기반의 지속 가능한 건강 관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보편적 건강 보장을 위한 디지털 헬스가 이번 실무그룹 회의의 하나의 큰 주제였습니다. 그런 이런 주제 세션을 통해서 그 디지털 헬스케어라는 그 수단을 통해 어떻게 의료 접근성을 개선할지 그리고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 방안을 어떻게 활용할지 네. 이런 것에 대한 중점 논의가 있었고요. 각 회원 경제들은 그 디지털 헬스케어 그 기술에 대한 협력 상황도 공유를 하고 또 공중보건 분야에서 그 최근에 그런 디지털 기술 전환 그리고 이런 디지털 기술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는 그런 자리를 가졌습니다. 네. 네. 자, 이뿐만 아니라 인구 구조의 변화,
그리고 또 고령화 이런 부분들도 특히 한국과 또 일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금 바로 지금 마주하고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고요? 예, 한국도 이제 작년 연말에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고, 네. 일본도 그렇고, 이제 중국도 곧 그런 그렇죠. 사회로 접어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고령화 저출생이라는 인구 구조 변화가 보건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복지 전반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데는 그 모든 회원 경제들이 다 공감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공동 대응을 할지 또 어떻게 협력할지에 대한 고민도 함께 했는데요. 한국은 그 저출생 고령화에 대한 대응 세션을 만들어서 에이펙 차원에서 어떻게 공동의 액션 플랜을 수립할지, 그리고 특히 노인의 빈곤율 완화를 위해서 그 건강 증진을 위한 또 일자리나 사회활동을 어떻게 지원하는지 한국의 사례도 소개했고요. 대만이라든가 뭐 일본, 중국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미 초고령 사회의 진입에 따른 그 돌봄 서비스를 어떻게 확대하는지, 그리고 노인 친화적 환경을 어떻게 조성하고 이거를 이제 디지털 기술을 활용을 해서 어떻게 노인 일자리를 창출할지, 그런 거를 이제 함께 논의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태어나는 사람은 계속 줄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나이 드는 사람들은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서 의료비라든지 부양비라든지 이런 비용들이 갈수록 증가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그럼 이런 비용을 어떻게 마련을 해야 될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한 논의도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번에도 관련 얘기가 나왔죠. 예, 고령화 출산율 감소는 결국 그 노동 생산성을 저하시키고요. 또 각 개인이나 이제 가정의 부양비도 또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결국 그 나라, 그 국가가 지닌 그런 보건과 복지 분야의 지속 가능성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지가 큰 그 문제의식이 주요 과제로 인식되고 있는데요. 보편적인 의료 보장 확대, 그리고 의료 접근성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비단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각 회원 경제들이 정부가 주도하거나 또는 민관 협력의 방식을 통해서 가계의 부담을 줄이고 소외계층을 보호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함께 하고 있다는 게 또 확인이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나라는 지역 간의 의료 격차 해소, 그리고 지불제도의 개선, 그리고 합리적인 의료 이용과 공급 체계로의 지금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과정을 이미 겪거나 또 문제인식을 공유하고 있는 일본, 러시아 이런 나라들도 다양한 국민 의료비 부담을 어떻게 완화시키고 또 지속 가능한 재원을 확보할지 그런 전략을 추진하고 있었고요. 또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노년 케어라든가 또 커뮤니티 기반의 돌봄 모델 구축 등 우리 노인분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전략도 공유를 했습니다. 예. 사실 많은 분들이 감염병 하면 뭐 코로나19라든가 뭐 사스, 메르스 이런 그런 감염병을 생각하시는데, 사실 이미 정복한 감염병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예방접종을 통해서 가능했던 건데, 대한민국도 예방접종 도움이라든가 굉장히 그런 시스템이 잘 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었나요? 예, 이게 생애주기 예방 접종을 주제로 다룬 세션이 있었는데요. 네. 그 연령에 따라서 면역 체계가 변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점에 따라서 그 전 생애에 걸친 예방 접종 정책을 어떻게 발전시키고 이게 왜 중요한지에 대한 그런 논의들이 이루어졌는데요. 특히 이제 영유아 시기에 그런 예방 접종뿐만 아니라 성인과 고령자 등에게 맞는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그런 예방 접종 체계를 강화시키고, 이게 백신의 공공보건과 또 경제 가치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그런 정책 설계, 그리고 접종률 제고를 위해서 각 그 회원경제를 정부 차원의 어떤 접근이 필요할지 그런 게 강조되고 또 논의가 됐었고요. 그 국가 예방 접종을 한국이 굉장히 좀 모범적인 그런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한국의 경험을 바탕으로 그 정책 사례도 소개하는 한편 예방 접종 도입 체계를 개편하거나 어떻게 지속 가능한 그 생애주기 예방 접종을 마련할지, 그리고 백신이 왜 그 정책 방향에 대비해서 좀 접종을 주저하는 그런 원인이 뭔지 이런 것도 좀 분석을 같이 해보고 이런 거에 대한 좀 실질적인 개선 과제도 공유하는 그런 자리를 마련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그 에이펙 그 실무그룹 회의의 논의를 통해서요, 각 회원 경제들이 생애 주기에 맞는 적절한 예방 접종을 통해서 감염병에 대한 사회적인 대비 역량도 강화하고 이런 게 이제 지속 그 국가나 사회에 지속 가능한 그런 그 보건 그 건강한 시스템을 마련하는데
그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이게 그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도 그런 국제 협력의 그 중요성과 또 방향성에 네. 대해서 공감대를 갖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번 회의의 주제가 모든 사람의 건강 보장이었는데 여기서도 또 빼놓을 수 없는 것들이 의료 서비스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취약계층이 또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이번에 장애인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내용들이 논의가 됐죠. 예, 예. 그 장애인의 건강한 삶의 보장이라는 거는 국가 또 이제 사회의 정책 개입이 필요하다 이런 거를 이제 모든 그 회원경제들이 공감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장애인의 건강 관리라는 게 개인과 그 가정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이런 차원에서 그 지역 사회에 기반한 서비스를 확대한다든가 또 그 중앙 정부 차원의 공공 정책 의 역할 이런 게 또 중요하게 논의가 됐었고요. 장애인의 건강 향상이 결국에는 이제 사회 참여도 촉진하고 또 최근에 이런 AI 기술 개발을 통해서 ICT를 어떻게 활용할 건지 그리고 우리 장애인분들의 그 정보 접근성을 어떻게 확대할 건지 그리고 그런 걸 기반으로 해서 교육 기회도 어떻게 보장할 건지 이런 전반적인 장애인 건강권 강화를 위해서요. 각 회원 경제들이 정책과 이제 경험도 공유되고 또 한국의 ICT 교육 제공 서비스라든가 그 장애인 고용 환경 개선 정책 등을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라든가 말레이시아 같은 그 회원 경제들이요, 자국가들이 하고 있는 디지털 기술 활용한 뭐 장애인 건강이라든가 그 고용 지원 프로그램을 또 소개하는 등 이런 장애인 그 건강 지원을 위한 그 각 회원 경제들의 노력이 확인되고 또 공유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네. 저희가 이번 10월 에이펙 정상회의를 맞아서 뭐 오늘 보건뿐만 아니라 산업, 또 여러 교육 이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장관급 회의, 실무그룹 회의에 대해서 이제 전해드렸는데 에이펙 정상회의를 놓고 굉장히 많은 그런 회의가 열린다는 사실을 좀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3월에 이번 보건실무그룹 회의가 잘 마무리가 됐고 이제 10월에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 때까지 어떤 계획 마지막으로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죠. 예, 그 말씀드렸듯이 이제 보건은 이미 그 국제 협력에 있어서 중요한 이슈입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도 이게 팬데믹이 있던 없던 간에 국제적으로도 그 중요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보건복지부는 기존에 3월에 열린 그 실무그룹 회의뿐만 아니라 앞으로 9월에 예정된 그 보건과 경제 고위급 회의라든가 예. 또 그러한 성과들이 나아가 10월 말에 에이펙 정상회의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요. 그 보건 이슈를 국제사회의 주요한 아젠다로 선도할 그런 예정입니다. 특히 이제 9월에 서울에서 개최되는 보건과 경제 고위급 회의에서는요, 디지털 헬스 그리고 건강한 노화 등 다양한 과제 해결을 위해서 좀 내실 있는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요. 이러한 내실 있는 논의들이 그 에이펙 정상회의의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비단 이제 금년도 에이펙 회의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각종 국제 회의라든가 그 실무그룹 활동을 통해서요, 우리가 그 구축해놓은 그런 그 보건 협력의 성과를 좀 구체화하고요, 한국의 우수 사례라든가 경험 정책을 공유해서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지속 가능한 보건 협력을 선도하고 또 국제 보건 분야의 좀 중추 국가로서 자리매김하는데 그 우리 보건복지부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지금까지 보건복지부 최준호 국제협력관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